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밝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LB는 전일 대비 10.4%, 천사네요. 10.4% 상승한 5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수도 있었고 또 나누코박스가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이제 나누코박스 권리 가지고 오기 전까지로 갔는데 이제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했음 하고요. LB는 처음으로 이 당시 때부터 약 15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1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5일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회복하나 했더니 또 5일선 맞고 떨어지고 쭉쭉 하다가 드디어 오늘 처음 5일선을 뚫어줬어요. 그러면서 5일선이 살짝 옆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미세하게 보면 살짝 이렇게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일선도 살짝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일단 매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확실히 세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한숨은 하방 압력에 대한 한숨은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L생도 크게 보시면 LB랑 비슷한데, 사실 지금 방금 LB 차트를 보셨잖아요. LB가 좀 더 급락을 했어요. 내려가는 기류가 좀 더 급했고 L생은 좀 더 완만하죠. 그래서 LB보다는 L생이 조금 더 나은 수급으로 보여져. 근데 L생은 확실히 보시면 5일선을 얘는 이 당시 때 한번 옆으로 눕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거였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5일선 얘는 이제 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 당시 때는 옆으로 눕는 것 같은데 여하튼 살짝 올라가는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사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넥사는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줬죠. 장중에 17%인가요? 18%까지 올라가줬고 종가도 글쎄 한 15%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동시효과 때 좀 빠져서 요 꼬리가 살짝 길어진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양호한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을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물론 코스닥 지수가 확실히 바닥에서 좀 더 세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보셔도 넥사보다 확실히 좀 더 세죠. 근데 요거를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정확히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신뢰도가 약하다. 다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신뢰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다시 나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이후 쭉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 줬는데 글쎄요, 넥사도 살짝 요 윗꼬리가 아쉽지만 저런 패턴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LG도 마찬가지예요. LG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전반적으로 LB 관련주들이 오늘 매기가 들어오면서 하방 압력을 끊어냈다는데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끊어냈다는데 오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방어를 좀 했다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지지선에 대한 방어를 했다면 이젠 공격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공격은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나누코박스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재료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 LB 관련주도 요 재료 그리고 일정에 따라 당분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왜 베트남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많은 추측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뉴스를 살펴봤죠. 베트남 당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제기구 WHO가 되겠죠. 국제기구 등 많은 경험 있는 나라들이 협력해주면 이 지금 위기 상황인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우리도 약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건데 라고 이렇게 운을 띄워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크게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게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 좋게 잘 나왔죠. 잘 아시다시피 나노코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여타 기존과는 다르게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니까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한테도 안전하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보관, 운반에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보관, 운송에도 용이한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게임 체인저급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제3세계들은 가격적인 부담도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까지 없애서 상당히 기대가 돼서, 이제 사실 코로나가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만 뭐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제3세계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3세계까지 맞으면 이제 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도 있었죠. 어쨌든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 보시면 뭐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보호 효능, 요게 딱 하나 걸렸죠. 이것도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보호 효능은 판단하려면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접종자, 비접종자 구분해서 접종자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비접종자 중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람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나노코박스가 다른 건 다 이제 좀 많이 충족을 시켰는데 요 보호 효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질질 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걸 보호 효능을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요일날 소식을 보시면 베트남 보건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보호 효능 평가 방법의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 회의 진행한 다음에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WHO에서는 보호 효능이 50% 이상이면 되더라 라는 기사가 나는데 잠깐만 살펴볼게요.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의 보호 효능, 그러니까 나노코박스가 요게 해결이 안 된 거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지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지껏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면역 원성으로 추정만 한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보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보시죠. 특성이 다른 두 집단에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질병이 발생을 해야 돼요. 접종자 수 중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미접종한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비례 위험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비례 위험 모형은 요렇게 접종자 수분의 접종자 수 중에서 확진자, 미접종자 수분의 미접종자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야지 위험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코로나 걸리라고 뭐 고사 지낼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까지 걸린 사람만 인정을 해줍니다. 내일 걸린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10월 20일까지만 걸린 사람만 인정을 해줍니다. 10월 21일에 뭐 확진자 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글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건데, 뭐 여타 백신들을 보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대비하니까 95%가 나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2%가 나왔고, 얀센 같은 경우는 둘 다 약 60, 뭐 하나는 67, 하나는 66,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1%가 나왔는데, 결국 얘네 지금 WHO에서 승인해준 백신 같은 경우는 WHO 기준인 50%를 다 넘기긴 넘겼습니다. 어찌되었건 나노코박스는 이런 보호 효능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호 효과를 추정을 했나 보니까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보호효능 평가 지침 정립이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만약에
요 입증 방식이 허용이 된다면 긴급 사용 승인을 지연시키는 장벽이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국내 백신과 그러니까 이제 나노코박스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선 3개 백신이 지금 임상 중에 있는데 가장 빠른 게 나노코박스잖아요. 국내 백신. 그래서 나노코박스를 보셔도 무관하시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인 해외 백신, 좀 전에 보셨던 여타 승인 받은 백신 간의 대조 연구를 진행해서 20일 이전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 나노코박스로 보셔도 무관하고요. 만약에 WHO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뭐 여기부터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시켜드렸던 12일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한 특별실무회의를 열었고 보호 효능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죠. 좀 전에 살펴봤고 결국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신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한 거고요. 그래서 과학성을 입증을 한 건데요.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서두에서도 베트남 당국은 경험이 없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WHO랑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해서 이런 비교, 대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공신력이 생긴 게 되겠죠. 베트남 당국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미 사실 그렇긴 해요. 임상 결과도 지멘스랑 저기 인도에서 같이 평가를 해줘요. 근데 이 기준을 베트남 당국이 세운 게 아니라 WHO까지 같이 한 거라면 공신력이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WHO와 협력해서 국내 개발 중인 백신 나노코박스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고요. 해외 승인 백신 간의 특정 대조 기준을 정하고 비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일 정도에 나오고 요게 잘 된다면 아마 곧장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나노코박스가 그동안 좀 답보 상태였는데 또 한 차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글쎄요, 보호 효능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건데 보호 효능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진전이 있었고 WHO를 같이 끌어들여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WHO도 끌어당겼으니까 베트남 당국에서 일단 승인이 된다면 WHO랑 같이 협력한 거라서 이 기준을 베트남 당국 기준도 맞춘 거고 WHO 기준도 맞춘 거라서 지금은 여태까지는 많이 속도가 좀 더뎠는데 만약에 베트남 당국이 승인을 해주고 이제 WHO 신청을 한다면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이미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LB가 그리고 LB 관련주가 하방 압력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노코박스도 마지막 하나가 문제였죠. 이 보호 효능에 대한 거, 요건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거였는데 WHO랑 같이 평가를 하겠더라. 그리고 20일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겠더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비를 좀 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재차 공격적으로 방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